출산 후 붙은 살들은 대체 언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까? 3개월 안에 안 빼면 평생 간다던데 정말일까? 여러분들은 출산 후 언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많은 엄마들 대부분 출산 직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됩니다. 임신 때는 아기의 건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이어트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출산 후 이제는 이 살 모조리 뺀다 의지를 가지면서 다이어트를 찾아보게 돼요. 하지만 출산 후 더 다이어트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일단 아이가 태어나고 끝이 아니라 모유수유도 해야 하고 아이가 새벽에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미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하기도 하고 임신으로 인해 관절들이 약해진 상태라 손목, 발목, 허리 통증으로 과연 이 상태로 운동을 해도 될까 하면서 걱정만 늘어가죠. 이런 내 상태에 꼭 맞는 뱃살 빼는 방법을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어찌저찌 남편이 애기 봐준다고 해서 그 시간에 내 운동을 좀 해볼까 하면 임신 전에는 분명히 복부 힘도 잘 들어가고 잘 따라갔던 동작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나 배에 힘을 주는 방법을 까먹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복부 힘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이렇게 무작정 한다고 과연 내 몸이 돌아올지 답답한 마음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필라테스 센터를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저도 임산부 회원님과 더불어 출산 후 산후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통증도 문제지만 임신으로 인해 처진 뱃살이 가장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출산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은 상태라 남들과 똑같이 운동하고 식단을 진행해도 뱃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산후 필라테스를 진행하면서 식단을 짜드리고 교정 운동을 진행하면 살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효과가 미비해서 출산 후 운동은 진짜 다르게 들어가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나 복부에 힘을 주는 느낌을 모르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대다수의 출산 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임신 중에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복직근이 양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출산 후 제대로 된 회복을 한다면 복직근이 다시 가운데가 붙게 되지만 제대로 된 회복 운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복직근이 양갈래로 벌어진 채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직근 이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근육 자체가 벌어지고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뱃살을 빼도 내 처진 뱃살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방법을 써보고 연구해본 결과 정답은 다른 부분보다도 무조건 코어에 집중하자 였어요. 사실 다른 운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몸의 상하체를 연결해주는 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에게 오시는 회원님들은 많은 몸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사실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것은 코어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에요. 평소에 늘어져 있는 복부 때문에 허리 통증도 오게 되고 상체, 하체도 모두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님들 눈에 가장 빠르게 보이는 효과를 드리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 가장 많은 변화를 얻으려면 무조건 코어 복부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하는 운동이 다르고 내 체형 골반이 전방 경사인지 후방 경사인지에 따라서도 각자 해야 하는 운동들이 달라요. 이런 차이점들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운동을 받고 코칭을 받아야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나에게 맞는 출산 운동을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일단은 오늘 공통적으로 출산 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 몸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힘든 동작은 넣지 않았고 하루 5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저장해두고 매일매일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맨몸 운동보다도 어떠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할지도 모르고 나한테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무엇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수건을 이용해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동작을 구성해 보았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운동 진행하기 전에 수건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내 골반의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 낼 거예요. 이거는 수건 없이 간단하게 갈 건데 일단 손바닥을 이용해 줄 거예요.
체형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내가 골반이 전방경사인지 후방경사인지 그리고 내 정렬이 어떤 게 정상 범위인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정상 범위를 찾고 내 자유 의지대로 골반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처음에 약간 기름칠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워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골반의 정상 범위에 있는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바닥의 감각을 이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손을 삼각형 모양 만들어 주시고 이걸 그대로 팬티 라인에다가 가져올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건 손바닥의 감각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을 올려냈을 때 손가락 끝이랑 엄지가 바닥이랑 수평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 딱 올렸을 때 지금 수평인지 확인. 근데 손바닥의 감각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머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수평인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골반이 전방경사면 이게 내가 누워있을 때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각도가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나오겠죠. 내가 후방경사면 이렇게 손바닥이 아래쪽인 대각선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는 누워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요. 약간 내가 참고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정상 범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누웠을 때 손바닥이 수평인 골반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호흡을 할 건데 후 내쉴 때 내 복부의 길이를 이렇게 가운데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시고 내쉴 때 후 복부 길이가 줄어드니까 이 줄어드는 힘에 배가 쪼여지면서 등이 살짝 바닥에 붙는다라고 생각할 건데 완전히 억지로 붙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등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복부의 힘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마신 웃음에 다시 정상 범위로 길이가 돌아갔다가 후 내쉴 때 복부를 조여내면서 골반이 살짝 말린다라고 생각할게요. 마실 때는 골반을 다시 바깥으로 밀어내서 정상 범위 갔다가 내쉴 때는 다시 쪼여내서 골반을 살짝 말아줄 거예요. 반복해 볼게요. 마시고 마시고 돌아갔다가 호흡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 해준다라고 생각.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부 힘으로만 온전히 가져오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마시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동작은 호흡에 좀 더 집중할 건데 이제는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감각을 더 활성화시켜 줄 거예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얘를 등에다 가져올게요. 다시 누울 겁니다. 그래서 내 몸통을 감싸준 상태, 손을 대각선으로 크로스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수건이 내 몸통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날 조이고 있어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이용해서 마신 웃음에 내가 수건을 더 밀어내 볼게요. 최대한 몸을 부풀렸다가 내쉴 때 손으로 살짝 수건을 조여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몸통을 작게 만들어주세요. 최대한 마셔요. 내쉴 때 수건의 힘을 조금 이용해서 내 복부를 더 쥐어 짜줄 거예요. 크게 들이마시고 마시고 몸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호흡 2개만 더 갈게요. 한 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들어갑니다.
바닥에다가 수건을 깔아주고 다시 누우세요. 그랬을 때 머리가 수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끝으로 수건을 잡아주신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예요. 우리 복부 운동하기에 흔하게 상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이 오히려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내가 올라오고 싶어도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 도움받아서 내가 복부를 더 수축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쉴 때 손바닥으로 살짝 당겨내면서 고개 끄덕해서 윗몸 일으키게 올라오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세요. 후 내쉴 때 손바닥으로 쭉 당겨내면서 최대한 올라왔다가 내쉴 때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5개만 더 해볼게요. 후에 올라왔다가 동그랗게 몸통을 만들어주면서 내려오세요. 4개 후 올라와서 잠깐 버티는 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내려갈 때도 최대한 내가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 3개. 내가 손바닥으로 당기고 있지만 팔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2개. 손은 나를 약간만 도와주는 거고 내 상체 복부 힘으로 올라올 수 있게 버티면서 내려갑니다. 마지막이요. 후 천천히 내려오세요. 수건을 빼주시고 이제는 수건의 부피가 최대한 커질 수 있게 똘똘똘 완전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두께가 최대한 될 수 있게 이렇게 똘똘똘 말아주세요. 근데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이게 너무 좁은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수건 2개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사이 무릎 사이에 껴줄 거고 임신하면 내가 배가 나오면서 고관절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가 팔자가 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다니게 되죠. 그래서 내가 고관절이 좀 외회져 있는 상태고 허벅지 안쪽 내전근도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벅지 안쪽을 써서 조금 더 벌어진 내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연습을 해줄 거예요. 그냥 누워 계신 상태에서 후 내쉴 때 내가 수건을 최대한 꽉 조여준다라고 생각할게요. 마시고 힘 살짝 풀었다가 내쉴 때 꽉 조여볼 거예요. 이때 엉덩이 힘도 내가 살짝 주려고 의도적으로 힘을 써주시면 좋아요. 마시고 후에 꽉 조여낼게요. 마시고 풀었다가 후 마시고 5개 갑니다. 4개 후 3개 약간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2개만 더요. 마지막 한 번 더. 돌아오세요. 자, 이제 조여내면서 브릿지까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뭔가 허리가 불편하다거나 다른 부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수건을 2개 해서 넓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조여냈던 힘을 일단 써보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팬티 라인을 천장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배를 최대한 내밀지 않게 아랫배 집어넣고 갈비뼈 닫고 엉덩이 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 그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려오세요. 다시 팬티 라인 접어서 이 골반 모양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 다시 허벅지 안쪽 조이고요. 조인 상태에서 올라오세요. 계속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엉덩이 몸과 똥꼬까지 힘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려올 때도 조여주면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올 거예요. 우리 3개만 더 조였다가 올라올게요. 이 힘 들어간 거 유지하면서 버티면서 내려오세요. 2개만 더 조이고 후에 올라오세요. 위에서 마셔요. 내쉴 때 조이면서 내려올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조였다가 올라오기.
위에서 마시고 쪼이면서 후에 내려옵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기초가 되는 운동들이니 자주 반복해서 내 몸 상태를 끌어올려 주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모든 체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들이고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내 몸 상태를 분석하고 체크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들이 들어가야 해요. 물론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도 운동을 하니 당연히 효과가 없진 않지만 출산했다고 모든 아기 엄마들의 운동법이 다 똑같진 않아요. 흰 종이에 빨간색 원을 그려낸 결과물과 검은 종이에 빨간색 원을 그린 결과물이 다르듯이 임신 전에 내가 어떤 체형인지에 따라서 출산 후에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 체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나의 체형과 함께 출산이라는 특별한 몸의 변화까지 같이 합해져서 운동 처방이 들어가야 해요. 제가 진행하는 뱃살 올인원 PT는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데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출산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측만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 질문으로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몸 사진을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으로 체형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걸 토대로 나에게 꼭 맞는 운동 영상을 각자 다르게 제공해드려요. 그리고 식단을 대충 칼로리 줄여서 조금만 드세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과 식성, 생활 패턴에 맞춰 3일치 식단을 저에게 보내주어 그걸 토대로 실천 가능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개인 맞춤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살이 안 빠졌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필요한 운동, 식단, 교정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운동만 하면 냅다 운동만 하고 식단만 하면 냅다 식단만 진행해서 효과가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좋은 다이어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출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 출산을 해본 선생님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회원님들을 몇몇 만나보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임신 출산을 했다면 제가 가진 문제 케이스가 전부라고 단정지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똑같이 출산을 해도 아픈 부위들이 서로 달랐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가진 문제점들도 다들 다르더라고요. 자연분만 하신 분과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다르고 바로 일을 하러 나가는 워킹맘과 전업맘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 분 한 분 각자 다르게 운동을 진행하고 식단을 짜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오히려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장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운동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나에게 꼭 맞춘 프로그램으로 빠른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